혹시요. 숨기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윤 총장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저는 윤 총장은 못 물어봤고 이 법이 나오는 순간 야 이거 참 오늘도 또 얘기해야 되나? 하세요. 복수의 검사들 뭐 평검사 부장검사를 통해서 제가 전화를 복수라서 나 리벤지라는데 복수의 검사들 여러 검사들이 전화가 왔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아 나 앞으로 추미애 장관님 존경하기로 했어. 왜요? 이게 무슨 뜻이야? 했더니 야 이 법은 말이야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누구의 핸드폰이든 강제로 고문 빼곤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야, 그 검사 훌륭하네. 똑똑하네. 예, 그래서 앞으로 댓글 달지 않겠다. 이철이의 정치쇼. 자, 두 분이 아마 상당히 흥분하실 것 같은데 추미애 장관이 휴대전화 비번을 공개하는 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되더래요. 저는 이 전체적으로 최근 1년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축구로 말하면 저는 이 압박 축구와 탈압박 축구의 어떤 좀 약간 탈압박 축구? 네,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법무부의 스탠스는 이제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의 압박 축구, 전진 압박 축구 뭐 이런 느낌이고 지금 이 윤석열 총장과 이제 그 윤석열 이른바 사단으로 불리우는 이쪽에서는 약간 탈압박 축구를 저는 이제 감독이 누구예요?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의 그 머리 반질반질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 과르디올라. 과르디올라. 바르셀로나 했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 축구에서의 최소한의 규칙, 이걸 헌법이라고 봤을 때 손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공개법은 이제는 축구에서 손 써도 된다라는 법안과 같은 개념인 거죠. 야, 알기 쉽게 설명하시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러니까 상대팀 최근에 이제 휴대전화가 이제 논란이 된 한동훈 검사장 사실 뭐 좀 기발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뭐 메시나 안드레아 이니에스타 같은 정도의 탈압박의 대명사라고 했을 때 이분을 잡기 위해서 손 써도 된다. 이런 법을 제시한 거니까. 이 한동훈을 잡고 싶은 뜻은 제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축구에서 손을 쓰게 만들어버리고 막 발로 막 정강이 치고 이러면 축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민변이나 다른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이 법은 너무 나갔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혹시요. 숨기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윤 총장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저는 윤 총장은 못 물어봤고 이 법이 나오는 순간 야 이거 참 오늘도 또 얘기해야 되나? 하세요. 복수의 검사들 뭐 평검사 부장검사를 통해서 제가 전화를 복수라서 나 리벤지라는데 복수의 검사들 여러 검사들이 전화가 왔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아 나 앞으로 추미애 장관님 존경하기로 했어. 왜요? 이게 무슨 뜻이야? 했더니 야 이 법은 말이야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누구의 핸드폰이든 강제로 고문 빼곤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야, 그 검사 훌륭하네. 똑똑하네. 예, 그래서 앞으로 댓글 달지 않겠다. 더 보탤 얘기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요 처음 이거 나왔을 때 되게 흥분했다가 요새는 흥분 안 하는데 왜냐면 어차피 법 통과도 안 되고 여당에서도 이걸 통과시켜 주겠으니까 여당 법사위원도 지금 발을 빼는 상황에서 그죠? 통과 설사 어떻게 해서 통과됐다 해도 그 다음날 위헌이니까 이거는 저는 별로 관심 안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안 됐고 근데 아니 법 통과시키고 한동훈 거 까고 법 개정하면 되지. 그럼 어찌 됐건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대가 보면 장관들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모르면 예를 들어서 전혀 법을 모르는 문외한을 법무부 장관 딱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몰라서 이거 던졌어. 그럼 막 몰라서 그런다라고 선의해서 이해는 해주겠는데 판사잖아요. 알잖아요. 더군다나 장관이 그냥 국회 국정감사 나와서 그냥 툭 던져서 나 휴대전화 한동훈 검사에 안 열어서 수사 안 되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볼랍니다. 도 아니고 법무부에서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나간 거거든요. 물론 검사들이 송부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들 일에는 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블랙코미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때 어떠한 논의 과정을 시켰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문건이 나갔다는 건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법조인 맞습니까? 저는 쓴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지시한 사람이 아니라
장관이 그냥 그래 정치인 출신이니까 국회에서 한번 확 던져본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문건이 나갔던 건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하고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거기 관여한 검사들 법조인 아니에요? 이거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 자체가 검사들을 좋아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근데 검사들은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업무에 있어서 편한 거랑 법무부는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는 데가 아니니까 이게 과연 우리나라 법체계에 맞냐라는 거 판단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고 뭐 이거 하나 말씀드릴 게 하나만 더 있는데 네. 추 장관부터 디지털 시대 뭐 과학수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동부지검에서요. 저 그 수사관 돌아가셨잖아요. 아 수사하시던 분. 저 무죄수시 관련 수사하시던 분. 그 청와대에 파견됐던 그분이 휴대전화 못 풀었잖아요. 처음에는 그 비밀 6개 잘못 넣으면 안 된다고. 결국 풀었습니다. 대검에서 풀었어요. 그거 누가 풀었죠? 결국 윤석열 사단이 푼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장비를 가져왔니 뭐니 뭐 하더라도 과학수사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과학수사인 거죠. 못 풀어도 장비를 가져오든 포렌식을 뭘 하든 푸는 거. 그게 과학수사지. 야, 또 이거 안 풀면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잡혀가. 이게 과학수사예요. 자 질문 주셨어요. 유튜브로 라떼 소희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왜 이게 논란인지 모르겠어요. 범죄에 관해서 범죄에 연루된 사항에 대한 휴대번호 비번 알기 아닌가요? 더더욱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사안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지 보충 설명 부탁드려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범인 잡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좋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헌법에 보면 자기 부주의 권리라서 12조 있을 거야 아마.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는 네가 알렸다. 뭐 주리를 들어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근대 사법제도가 확립이 되면서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본인이 불리한 짓을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법 원리에서 그렇게 탄생을 한 겁니다. 법에 없고 헌법에 없더라도 그거는 근대 국가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대원칙이에요. 그게 우리 헌법에도 들어와 있는 거고 거기서 모든 피의자의 권리들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무슨 뭐 묵비권 뭐 얼마 전에 뭐 조국 장관 같은 경우도 수사할 때 진술거부 행사했죠. 피의자 권리입니다. 그것도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휴대전화를 강제로 연다는 얘기는 요새는 휴대전화 모든 게 담겨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네가 알렸다 고문해서 입 강제로 여는 거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생각하실 수는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휴대전화에서 저기 뭐 필요한 것만 뽑아내면 되지 않냐.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가 필요한지 본래 휴대전화 다 봐야지 거기서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로 별건 수사를 하는 이 상황들이 이제까지 좀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다 털리는 순간 정말 수사기관에 필요한 범죄와 관련된 걸 핀셋처럼 가져가는 게 아니라 투방식으로 다 털린다는 얘기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겁니다. 어떤 개념이 있냐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핸드폰은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이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건 공권력, 수사기관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검사장 보고 수사해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본인의 방어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근데 뭐 결론적으로 저는 사실 이런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거에 반복될 바에야 차라리 한동훈 검사장이 본인이 떳떳하면 본인이 그냥 시원하게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분명히 몇 달 전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할 때 말이죠. 추미애 장관께서 검언유착을 입증할 다양한 증거들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차고 넘친다. 네, 차고 넘친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또 휴대전화 때문에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라는 말씀이 약간 배치되는 측면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혼란은 좀 불러올 수 있겠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성 원전 관련 수사 좀 짚어볼게요.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핵심 이제 항상 그 축구래 수사를 할 때 키플레이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의 핵심은 뭐냐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2년 더 돌릴 수 있었는데 2018년 기준으로 2년 더 돌릴 수 있었는데 경제성이 없다라고 수치를 조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18년에 조기 폐쇄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경제성을 누구의 지시로 조작을 했느냐. 산자부냐 아니면 더 높은 윗선이냐. 이 수사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의 키플레이어가 청와대 당시 비서관으로 있었던 현재 최모 한국가스공사 사장입니다. 근데 이분의 휴대전화를 지금 포렌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거와 자료 파기한 거 두 개죠. 그렇습니다. 건축해 보면 두 그렇죠. 개인데. 근데 수사의 본류는 이제 도대체 지시한 윗선이 어디냐 이걸 찾아가는 거고 증거 인멸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본류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경제성 평가에 대한 조작 여부를 검찰이 수사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사실은 보면은 저 감사원으로 자료가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협조 자료.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감사위원 모두 다 동의를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게 이제 형사 고발까지는 안 한 건데 왜냐하면 본인들은 완벽하게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7,000장이 넘어갔다는 거 수사 협조 자료가. 근데 그게 뭐 야당의 고발 때문에 수사 그건 아니고 뭐 고소 고발로 뭐 수사 다 안 되는 거 건 안 되는 거 합니까? 감사원으로도 7,000장의 자료 거기다가 피의자별로 피의자성 있는 사람별로 뭘 잘못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다 해서 넘어온 상황에서 검찰이 그거 받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직무유기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할 수는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하나 실수한 건 제가 봤을 땐 대전을 갔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대전 가서 그냥 뭐 사실은 부산 갔었잖아요. 그다음에 광주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가는 순서는 맞아요. 부산은 광주 다음에 대전인 경부 다 올라와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걸려 있었다고 하면 안 갔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괜한 오해와 공격의 빌미를 준 거다. 본인이 만약에 야 이게 내가 정치를 안 한다고 말 안 했고 내 이제 발걸음과 저 말에 사람들이 다 의미를 부여하니까 내가 한번 나의 강함을 보여주겠어. 대전 갔다가 딱 이거 원선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더 그렇게 보겠지. 얘를 보수 진영을 열광하고 진보 진영에서 나를 무서워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럼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피해갈 땐 피해가야 되거든요. 이건 안 갔어야 되는 거죠. 괜히 물론 진짜 윤 총장이 수사에 독려를 하려면 전화로 해도 되지 그걸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현석 기자는 할 만한 수사라고 봐요? 이제 좀 말이 좀 길어 좀 짧게 좀 요약을 하면 이제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 이제 반발하는 건 아니 정책적 판단 선출직 권력이 정책적 판단 대선 공약 1호 아니었냐. 그래서 원전 폐기하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건데 왜 정책까지 검찰이 칼을 들이대라는 거에 대한 이제 비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약간 좀 맥이 좀 다른 게 이제 검찰 쪽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자 헌법이 부여한 권리 선출직 권력에 대한 권리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 권력을 행사하고 정책을 판단하더라도 법의 합법적인 선에서 하라라는 게 기본 대전제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이유는 이 통치인이 이 권력의 행위가 과연 온당하냐.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성을 조작했다. 이런 조작이라는 건 위법의 영역인데 위법을 하면서까지 초법적인 권리를 정권에게 준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작, 증거 인멸을 했다면 이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라 하더라도 위법사는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저는 좀 제가 한 말씀만 보탤게요. 저는 여권도 아니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조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경제성 평가는 모델이 다룰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요인을 주려고 볼 거냐도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거지 이걸 조작이라고 딱 단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우선 편견이고 잘못된 관점이라 저는 생각해서 이 문제는 저는 검찰에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 말을 막았습니까? 아니요. 근데 저는 감사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 자료가 넘어온 이상 검찰은 칼을 댈 수밖에 없는데 다만 감사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윤석열 총장이 대전을 간 거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당은 아마 이거를 판을 좀 키우려는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사실은 유현석 기자도 얘기했듯이 탈원전 정책이 잘 된 거냐 뭔데는 수사 대상도 아니고 수사해도 결론도 안 나면 이걸 뭐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수사된 건 탈원전 정책 전반적인 게 아니라 월성 1호기 폐쇄 요게 적절하냐도 아니고 원정 1호기 폐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한 거냐. 왜냐하면 회계법인 막 해가지고 무슨 뭐 저 자료 바꾸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걸 네. 보자는 건데 여권은 이거를 마치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전반전을 건드린 걸로 전세를 확대하거든요. 그건 저는 다분히 좀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래야 조작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30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거를 몰래 40으로 고쳤다. 이건 조작이죠. 이런 게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말은 과정인데 집행 과정에 대한 수사라고 하면서 저는 정책에 대한 평가로 들어갔다. 우리 검찰이 이제 저 정도까지도 서슴없이 하실 정도의 생각을 하는구나. 저는 검찰주의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이 수사가 들어간다는 거는 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은 저도 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시간 딱 맞췄습니다. 서초동 까투리 김태현 변호사 이한석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